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듀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도 지방직 지적측량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보통 출제 어떤 유형을 쭉 보면은 15대 출제 유형을 보면은 15대 5 정도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돼요. 15대 5.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5문제 같은 경우는 20문항 중에 15문제 정도는 전체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어떠한 규정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 이외의 문제들이 한 5문항 정도 출제됐는데, 오차론에서 2문제, 정밀도와 정확도, 표준 편차, 이게 2문제거든요. 2문제. 망조정에서 하나,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중복도하고 실제 면적에서 5.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방위가까지 이렇게. 그럼 6개 정도.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이거를 14대 6으로 바꿔자고요. 14대 6. 14대 얼마? 14대 6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대 6.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제 지적측량학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만약에 맞췄다면 거의 95점 이상 100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실수하고 다른 쪽에서 하나 실수하게 되면 80점 이상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법률만 공부하더라도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80점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이제 출제됐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국가기준점이 아닌 것은, 그 국가기준점이 아닌 것은 하면 뭘 찾으라는 소리예요? 공공기준점이라든지 지적기준점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눈에 딱 보이는 그 지적도근점 이렇게 있잖아. 1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2번. 자, 세부 측량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필지마다 뭐를 측정을 해요?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거 있죠. 예외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경계보온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이게 바로 경계보온 측량이잖아.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 이렇게 있으면 해면에 접하면 어디가 돼요? 해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조위가 되는데, 여기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제방을 이렇게 쌓았더라. 제방을 쌓으면 바깥쪽 어깨 부분이, 즉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지상 경계 기준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이니까 0.05, 최소 0.1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0.05 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올리고, 이거 미만일 때는 어떻게 돼요? 미만일 때는 버리죠. 그럼 정확히 얼마? 0.05가 됐을 때는 요 5 앞에 있는 이 수가 0도는 무엇일 때? 0도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무엇한다? 올려준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운데로 뚝 자르면 이렇게 딱 걸쳤죠? 홀수죠? 올려주는 거야. 정답은 1번이네요. 걸쳤죠? 얘 버려야 됩니다. 6이 돼야 돼요. 자, 0.855면 걸친 게 아니라 0.005니까 올려줘야 되는 게 얼마나? 9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96이 아니라 96은 단위가 틀렸어. 45가 돼. 45점 얼마? 0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단수 처리죠. 정답 1번. 그 다음 5번.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정밀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한 거 나오죠. 자, 1번은 맞는 거죠.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관역을 딱 그려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렇게 관역을 딱 그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화살이 맞았어요. 그럼 얘는 정밀도는 높지만 창갑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편차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편차가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은, 이 편차가 작을수록 어때?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창값에 가까울수록 여기 이렇게 창값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1번하고 4번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이것은 무엇이다? 정밀도와 관련된 거예요. 정확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답 2번. 그 다음 자 6번 보시면은요. 알파2 여기는 알파2와 베타1을 더한 것은 알파4와 베타3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4초가 났다는 소리는 얘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얼마를 해요? 4를 합니다. 몇 초씩 보정을 해? 1초씩 보정해 주는데 큰 각에다가는 무슨 보정? 마이너스 보정. 두 번째 작은 각에다가는 이제 플러스 보정을 합니다. 여기다가는 플러스 얼마? 1초. 여기도 플러스 1초. 여기는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1초. 문제에서 베타3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몇 초? 마이너스 1초를 배분을 해줘야 된다. 정답 2번이고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숫자만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7번 평면 직각좌표 중부원점. 자,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38도고요. 북이 38도고 여기는 125, 127, 129, 131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야? 중부원점이에요. 위도 0도가 아니라 위도 몇 도예요? 38도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린 겁니다. 동격 X축은 127도 맞죠? 그 다음에 평면 직각좌표는 TM2형법이란 말이에요. TM2형을 적용하고 축적계수는 얼마다? 1이 되더라 이겁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8번. 자, 이 문제는 확정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하니까는 뭘 찾으면 돼? 도시개발 사업. 확정 측량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요. 도시개발 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쭉 보시면 도시개발 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종류가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에요. 제조사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제조사 측량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측량이 있고 우리가 제조사 측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겁니다. 정답 1번. 우리가 여러분 전산학개론에서 토지동 쪽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9번. 자, 등록전원에서 우리가 허용범위 계산하죠. 0.026의 제곱의 m 루트 무엇이다? m 루트 f다. 이때의 허용범위 무엇일 때?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 환, 될 무엇으로 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허용범위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게 되면 임야대장의 무엇?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무엇을 경계를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어떻게? 직권으로 무엇한다? 직권에 의해서 정정을 합니다. 요걸 찾는 거예요. 즉 4번인가요? 3번인가요? 4번입니다. 임야대장상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9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10번. 이 문제는 이제 그 실측거리하고 계산거리와 부합 여부죠. 3 플러스 얼마? 3 플러스 10분의 무엇이다? L이죠. 여기다 L은 실제 거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50을 대입을 하면 돼요. 몇 cm? 8cm.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 통합기준점의 기준점이 아닌 거. 통합기준점 하면 항상 제낄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삼각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성기준점하고 수준점하고 중력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답 1번. 그 다음 12번. 정표고를 구하시오. 간단하게 이 그림 딱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타원체고가 되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지오이드고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요 높이를 물어본 겁니다. 타원체고가 50m고 지오이드고가 21m니까 얘는 29m가 됩니다. 그죠? 타원체고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지오이드고를 빼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 13번. GNSS에 의한 지적진량 규정. 요게 웃긴 게요. GNSS에 의한 지적진량 규정을 하게 되면 DXF, RTCM, NMEA 다 들어가지 않아요. 요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는데, GNSS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원시 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 파일로 변환하여 원시 데이터와 함께 관리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공통 포맷을 무엇이란다? 라인엑스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 중복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중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종중복도라 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중복을 시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종중복도 P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접 코스 간에 중복시키는 것, 이것을 무엇이란다? 횡중복도 Q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중복도는 60%고 횡중복도는 30%가 되는 거고요. 산악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사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복도를 더 어떻게, 중복도를 더 높이거나 2단 촬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도 사각이 발생하니까 중복도를 더 어때? 더 높여야 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기출 똑같아요. A니까 요 실제 면적 A는 어떻게 구한다? M 곱하기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MA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주어졌어요. M이 얼마? 2만이고 A가 얼마예요? 0.25.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야? 간단하게 보면 곱하면 얼마냐면은 25가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빨라요. 어떻게 풀면 좋냐면은 얘가 0.25죠? 그럼 여기서 공을 몇 개를 지워? 2개를 딱 지워버려요. 그럼 200 곱하기 얼마? 200 곱하기 0.25를 하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요거에 얼마?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5가 나와요. 25 이렇게. 정답은 2번입니다. 단위 환산을 조심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2만에다가 2만 곱하기 0.25에 이 값에 얼마? 0.25에 얼마? 요 값에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제곱. 그러면 2만 곱하기 0.25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5천이 나오나요? 5천이죠. 5천인데 5천의 제곱인데 여기서 단위는 뭐예요? 메타죠. 메타인데 지금 여기서 뭐로 바꿔? 킬로메타 제곱이니까 공을 아예 여기서 몇 개를 지워버려? 3개를 지워버려. 이렇게 3개를. 그러면 여기에 제곱메타가 뭐로 바뀌어요? 킬로메타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55 얼마? 25. 이 문제는 단위 환산을 잘못하게 되면 틀릴 수 있으니까 단위 환산에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종선차가 얼마라고? 0이라고 했어요. 그 종선차는 거리에다가 얼마? 코사인의 무엇? 세타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려면 0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180m 이렇게 있고, 이 값이 0이 되려면 코사인 90도나 코사인 270도가 돼야 돼요. 맞죠? 이해했어요? 왜 코사인 90도가 0이고 210도가 0이니까.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3번. 만약에 270도가 있었으면 그걸 써주면 270도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270도가 없으니까 90도만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17번. 예전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맨 처음에 뭐를 수립을 해요? 측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한다? 기준점 측량을 합니다. 기준점 측량을 하고,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사업지구 내외 경계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측량하고,
요렇게 요 순서가 된 미음, 니은, 리을, 기역, 비읍, 그다음에 디귿 마지막에 성과 계산.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정도 되겠네요. 미음, 니은, 리을, 기역, 비읍, 디귿. 정답은 3번. 예전에 서울시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낸 거예요. 그 다음 18번. 자,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경우라고 했어. 분할 전 면적보다 어떻게? 많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자? 버리자. 어디서 버려요? 버리는 건 항상 어디에서?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리자 이겁니다. 작은 것부터 버려서 정하되. 어디서부터?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리는데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지만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n, 요 n은 바로 뭐를 의미해요? 전체 길이를 100으로 나눈 수가 되는 거죠.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다. 마지막 20번. 요 문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에 다 있던 문제예요. 자,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x일 때 최화값에 대한 표준 편차는 이것을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루트 n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루트 n으로 나눈다. 루트 n으로.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겁니다. 문제풀이할 때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도요. 물론 이렇게 공식화, 수식화돼서 나온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뭐 루트 n으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루트 뭐 n으로 그냥 n으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 횟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준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20문항을 풀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요. 측량 문제에 어느 정도 함정이 좀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잘 피해가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고 함정도 틀리고 실수해서 또 한두 개 틀렸다면 80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컷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지만 공통 과목을 한 210점 정도로 기준으로 잡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에서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항상 커트라인은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로 형성이 됐어요. 물론 일부 다른 지역은 80점도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